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는 세무만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뭐 나중에 결과 발표 나서 회계 떨어지시더라도 6월 달에 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따면 회계 안 따셔도 돼요. 위에 급수니까. 간혹 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우, 저는 회계 떨어져서 회계 딸래요. 왜 사서 고생을 해요? 예, 위에 게 있는데 굳이 위에 게 없고 밑에 게 있어. 전산회계 1급만 있고 전산세무 2급은 떨어졌어.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죠. 왜냐면 세무 2급이 위에니까. 근데 세무 2급 땄는데 회계 1급 떨어졌다고 굳이 보겠대. 그러면 왜 그러시지? 아, 근데 기분보다는 어쨌든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를 또 받잖아요. 이게 공부는 스트레스로 시작해서 스트레스 끝나요. 마지막에 따면은 깔끔하게 끝나긴 하지만 만약에 뭐 전산세무 2급 붙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을 무조건 붙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시험 운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습을 오늘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요. 세무 2급으로. 그래서 이론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5문제는 똑같아요. 15문항은 똑같고 뭐가 다르냐면은 재무회계가 8개 나왔었잖아요. 5개 나오고 원가회계가 4개 나왔었잖아요. 5개 나오고 부가세가 3개 나왔었잖아요. 3개 나오고 소득세가 2개. 이렇게 해서 1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론 개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개수는 똑같고 그 다음에 저기 실기가 뭐 기초정보관리 이런 거 안 나와요. 뭐 거래처 넣고 이런 거는 회계에서만, 회계 1급, 회계 2급에서만 나오고 바로 일반 전표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5개,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5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기 때 주로 할 게 요 파트예요. 부가세에서 2개 나오는데 10점이에요. 2개 다 합쳐서. 배점이 좀 세요. 막 7점, 3점, 8점, 2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점짜리가 나오고 결산이 5개, 그 다음에 원천징수라 그래서 소득세가 2개가 나오는데 여긴 15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뭐 다른 것들도 연습하긴 할 거지만 주는 여기가 될 거예요. 부가세랑 원천징수. 왜냐면 요게 4문제인데 몇 점이에요? 25점이에요. 그리고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부분 점수가 몇 점인지 몰라요. 근데 있어요, 확실히. 부분 점수는 줍니다. 왜냐면 이거 2문제인데 하나가 10점짜리예요. 그러면 10점짜리 하나 틀렸다 그래서 10점이 빵점이 되면은 합격률 완전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주기는 주는데 우리한테 뭐 몇 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는 분명히 있는데 뭐 몇 점인지는 몰라요, 저희는. 왜냐면 거기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얘하고 얘는 문제 풀이할 때는 할 거고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진도 나갈 때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도 진도 나갈 때는 안 하고 문제 풀이할 때 할 거예요. 결산도 똑같고. 그래서 주는 여기 부가세하고 뭐가 되시는 거예요? 소득세.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추가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것만 좀 볼게요.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추가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변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변경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네, 그래도 고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의 변경이 있고 요거는 이론 문제에 나와요. 추정의 변경. 이렇게 2가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고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나 대손 등을 바꾸는 거고 전진법. 요 2줄만 더 기억해 주시면은 일단 재무회계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원가회계는 할 거 없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거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거 연습하시면 되고 원가는 재무회계는 요 2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정책이라는 게 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 바꾸는 게 여의도에서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인분들이 법을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정책이라고 하죠. 근데 감가상각은 제외예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부정확한 거지.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추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추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급법이라고 있죠. 요 소급이라는 글씨가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글씨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글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소급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것까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드셨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2년 됐죠. 코로나가. 만 3년째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2년 됐으니까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 그랬잖아요. 그 2년치 소급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피해본 거에 대해서 배상해달라고. 그래서 소급이라고 나오면 옛날 것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 적용한다 그러면 올해만 보는 게 아니고 예전 것까지 다 적용시킨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은 만들 때 소급 적용 배제라고 해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소급 적용 시켜버리면 옛날에는 합법이었는데 지금은 불법이야. 그러면 이걸 소급 적용 시켜버리면 옛날에도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소급 그러면은 옛날 것까지 뭐 한다? 적용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소급법 그러면 옛날 것까지 바꾸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다른 말로 예측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 우리 감가상각 정확해요? 아니에요. 부정확해요. 그래도 감가상각하다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중고자동차 팔러 갔을 때 파는 사람은 당연히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저쪽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 여기 기스 났대. 그러면 요거 기스 났으니까 감가상각 50만 원.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50만 원은 아닌 것 같아. 이래서 싸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팔 때는 대부분 다 여러 군데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뭐 하는데요? 많이 부른 데에다가 팔죠.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데에다 팔거나. 그래서 감가도 정확하지 않고 대손도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잖아요.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요 정도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설정을 하는 거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는 전진법을 쓰는데 전진법은 뭐냐면 뒤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옛날 거는 쳐다보지 않고 올해 거부터 적용한다. 올해 거부터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전진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해요? 전진법. 그래서 요거 두 줄이면은 이론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요거 가끔씩 이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두 줄 추가로 좀 외워주시고요. 이거 빼놓고는 거의 99% 똑같아요. 원가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244페이지.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244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볼 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론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실기에서 2문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기 위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실기 안에 이론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한 18개인가 20개에서 두 개 나와요. 20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여기가 실긴 제일 어려워요. 오히려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소득세는 쉬워요. 왜냐면 거기는 5개에서 두 개 나오거든요. 5개 종류 중에서 두 개 나오는데 여기는 20개에서 두 개 나와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초반엔 좀 내가 왜 하고 있지? 나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봐도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한 파트라. 그래서 일단 이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보시면 부가가치세 기초 이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론상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하고 유통 등의 사업 활동에서 창출한 가치이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저번에도 한번 그렸었는데 또 그릴게요. 우리 이제 그 매출액이 있고 매입액이 있고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이 있고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다고 보고 문제 한번 그 부가가치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공장도 샀겠지만 공장이 어디에서 산 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그래서 건너뛰고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공장이 도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000원에 몇 프로예요? 10%죠? 부가세는. 그래서 100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0%예요. 그래서 무슨 세율이라 그러냐면 단일세율이라고 합니다. 단일은 몇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소득세는 8가지 있어요. 다행히도 저희 시험엔 거의 안 내요. 다른 시험에선 내는데 저희 시험엔 잘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그러면 1,00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1,000원 주고 샀으니까 세금이 얼마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소매업자한테 1,500원에 팔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150원. 그러면 소매업자는 1,500원에 1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한테 2,000원에 팔았다라고 볼게요. 그럼 2,000원에 10%니까 얼마예요? 200원.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2,000원에 얼마예요? 200원.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세액이 지금 100원이에요. 그러면 납부세액도 100원. 왜냐면 뺄 게 없죠?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150원에서 100원 빼니까 50원. 소매업자는 200원에서 150원 빼니까 50원. 그래서 왜 부가가치세라고 하냐면은요. 부가가치의 뜻이 이거예요.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공장 1,000원이죠. 맞죠? 근데 이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빵원이 1,000원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부가가 된 거예요? 1,000원. 그래서 1,000원에 10% 얼마 내는 거예요? 1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00원에서 1,500원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부가된 거예요? 500원. 500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500원에 10%니까 얼마요? 50원. 그 다음에 1,500원이 2,000원 됐잖아요. 그러면 500원에 부가가 됐으니까 얼마요? 50원.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여기 100원, 50원, 50원 합치면 200원이죠. 부가가치세는 누가 낸다? 소비자가. 소비자가 얼마 냈어요? 200원 냈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는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가가치세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사장님들이.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돈 줄 때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주잖아요. 그러면 돈 받는 사람은 이게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떤 마인드가 되냐면 내가 받았으니까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누가 돈 줬어 그러면 이 돈 내 돈이야. 근데 국가가 세금 내래. 그러면 내 돈을 뭐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부가가치세는 자기 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에 내는 사람이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적어 볼 거예요. 245페이지. 요번 시험에 소비지급 과세원칙 나왔더라고요. 영세율이 뭐와 관련이 있느냐? 소비지급 과세원칙. 오전반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 느꼈냐면 요번 시험이 아주 어렵진 않았구나. 전체적으로. 근데 그건 있어요. 오전반에도 한번 그 얘기 하시는데 시간이 촉박했다고. 이게 시험도 그렇고 뭐든지 다 시간도 어느 정도 재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세무는 웬만하면은 1시간 반에 거의 다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항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거 가지고 1시간 반이니까. 그래서 세무는 아는 거는 다 풀고 나와요. 근데 회계는 아는 것도 못 풀고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 문제라. 245페이지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외웠었던 거라 쪽지 시험은 안 볼 거예요.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뭐를 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 그래서 우리 소비해요, 안 해요? 하죠. 소비하니까 뭐 내요? 세금 내잖아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요거는 비싼 거에 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 그랬습니다. 저 처음 배울 때에는. 근데 특별 그러면 너무 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개별 소비세는 대부분 돈이 많으신 분들하고 연관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개별 소비세. 요 개별의 뜻이 뭐냐면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사시면 세금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있잖아요. 1000cc 넘는 차. 그것도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도 해요. 그래서 비싼 거 사시면은 추가로 더 내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닌데, 간접세가 이게 간접세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고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거를 간접세라고 해요. 그래서 4월 아닐 건데 제 기억으로는 5월인가 6월 달 되면 국세청에서 저거 발표해요. 납세 잘하신 분, 납세왕 뭐 이런 거 발표합니다. 그럼 꼭 연예인들 한 명씩 껴있죠? 근데 왜 연예인들 껴있어요? 연예인들 안 껴있으면 사람들 쳐다도 안 보잖아요. 네. 연예인들 끼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세금 열심히 냈다. 그 사람만 열심히 냈어요.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냈어요. 근데 연예인이 한 명 껴야 기자들이 와서 사진이라도 찍고 기사라도 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죄다 일반인이야. 그러면 기자들 관심도 없잖아요. 뭐 그냥 달러 한 줄 정도 넣고 끝나겠죠. 오늘은 뭐 납세자의 왕 발표일 이런 식으로. 연예인이 들어가면 찍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나 법인세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올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직접세 올리기가. 왜냐면 직접세 올린다 그러면은 바로 대항을 해요. 무슨 대항을 하냐면은 야,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 더 내란 얘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올리기 쉬워요. 간접세는. 그래도 최근에 술값 올랐잖아요. 네, 술값 오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세금도 조금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거는 주류 쪽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못 만나고 있는 친척 형인데 과거에 만났을 때 그 형이 주류 영업을 해요. 주류 영업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도수 낮은 술 많죠, 요즘에. 소주들도 보면 도수 낮은 것들 있잖아요. 네. 요즘에 왜 그런 걸 만드냐면 이게 도수에 따라서도 세금이 다르대요. 그래서 몇 도 이상이면은 세금을 더 내고 몇 도보다 낮으면은 세금을 덜 내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도수를 낮추면 한 병 먹을 사람 두 병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하나 때문에 올라가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부가세는 간접세. 그 다음에 아마 수요일쯤 볼 건데 소득세는 무슨 세예요? 직접세.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당연히 소비해야 나오는 세금이니까.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거 잘 나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니에요. 거래에서 빼는 게 아니고 세액 그러면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에서 빼준다. 그래서 세액공제법.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얘 때문에 나온 게 무슨 율이에요? 영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이 돼요. 그래서 생산지국에다가 세금 내지 말고 과세라는 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되는 나라에다 세금 내지 말고 뭐 되는 나라에다 세금 냅시다. 소비되는 나라. 근데 이거는 부가세라는 건 없는 나라도 있어요. 무조건 다 낸다 이건 아닙니다. 부가세가 있는 나라 있고 없는 나라 있는데 그 있는 나라에다가 물건을 팔 때에는 그 나라에다가 뭐 내시면 되는 거예요? 세금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아마 조만간 또 나올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 안에 이 얘기 또 나올 건데 뭐냐면 지금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들어서면 돈 써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가는 걸 줄이든가 아니면 들어올 걸 뭐 하든가 늘리든가. 그러면 이 얘기 나오면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자고.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아마 뉴스나 신문에는 뭐 조그맣게라도 한 번 정도 나올 건데 지금은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세율을 올리면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늘려요, 줄여요? 줄여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매년 거의 정권 바뀔 때마다 한두 번씩은 나와요. 왜냐면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더 걷으려면 어디에서 걷을 거냐? 그리고 그 중에 후보 중에 하나가 뭐인 거예요? 부가가치세. 근데 소득세 쪽하고 법인세 쪽은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일단 싫어해요. 그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대기업 관련이 많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소득세 많이 내고 대기업 회사가 법인세 많이 내고 이게 실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자체가 그쪽 사람들을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못 건드릴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뭐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건드릴 수 있냐 없냐는. 그래서 요거 잘 좀 외워주세요. 요 특징 가끔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제가 알기로 이 문제는 어저께 오후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 총칙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이제 사업자인데, 사업자는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영리도 세금 내고 비영리도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도 납세 의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국가가 이익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익 내려고 하면은 요즘엔 좀 덜하지만 과거에 12월 달만 되면 보도블록 갈아엎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왜요? 그거 해봤자 이익이 안 나니까. 근데 비영리 단체니까 이익 나냐 이익 나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10억을 받았어. 1년 동안에 쓸 걸. 그러면 10억에 가깝게 써야 돼요. 만약에 8억 쓰잖아요. 2억 남았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너 열심히 했어. 이게 아니고 너 아끼느라 고생했어. 이게 아니에요. 너 왜 2억 남았어? 너 10억 달라 그랬잖아. 근데 2억이 남았네? 그러면 너 저거 할 때 신청할 때 그냥 대충 계산한 거네? 그럼 요번엔 너 깎을 거야. 이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아엎고 그 다음에 돈 남으면 막 이쪽 저쪽 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달라 그래갖고 10억 쓴다 그래서 10억을 줬는데 10억을 다 안 썼어. 그러면 너는 네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 너가 잘못 신청한 거잖아. 그러면 아껴 쓰니까 고생했어. 이게 아니고 너는 나쁜 놈이야. 왜요? 10억 쓴다 그랬는데 10억을 안 썼어.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아끼면 되지. 아끼면 안 돼요. 받은 건 다 써야 돼요. 법 자체가 그래요. 아끼면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너가 신청하는 건 못 믿겠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거보다 크게 신청하면 넌 안 해줄 거야. 약간 이런 개념. 꼭 그게 무조건 틀린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고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당근마켓이나 그런 분들 세금 안 내요. 왜요? 이거에 안 걸려요. 그분들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중고만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중고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고 영리 목적 관련 없고 사업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246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적어 드릴 건데요. 과세사업자, 과세가 세금 내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이과세자 확실히 숙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만 되고 공급대가가 8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시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시면 납부도 면제. 그래서 대부분 간이과세자는 법인들이 거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법인들은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까 대부분 무슨 과세자가 돼요? 일반 과세자. 그래서 뭐를 받아야 돼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거래를 하더라도 4,800만 원보다 높으신 분들, 그분들하고는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왜요? 세금계산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법인하고 거래하려고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데 간이과세자 신청을 안 해요. 그냥 일반 과세자로 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데 일반 과세자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간이 과세자보다 일반 과세자가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럼 국가에서는 누가 와갖고 아우 저 세금 많이 낼 테니까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줘요. 아우 왜 그러세요? 세금 내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행동해요? 당연히 바꿔주잖아요. 많이 낸다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100만 원 주신대.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잖아요. 아우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 돈 있어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일단 받잖아요. 맞죠? 그게 현실이니까. 국가도 똑같아요. 돈 준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돈 준대. 그러면 아우 안 이러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계산서. 그 다음에 247페이지. 과세기간. 과세기간 보시면은요. 과세라는 게 뭐 내시는 거라고요? 세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려면 날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기간이라 그래요?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간단하게 거기 교재 제일 밑에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년을 2등분합니다. 1기하고 몇 기로요? 2기로. 그 다음에 또 요 1기를 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예정이 1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3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4월 25일. 그 다음에 확정이 4월 1일에서 6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 그 다음에 2기 예정이 7월 1일에서 9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이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1월 25일까지.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번 세금 신고해요? 4번. 근데 법인은 4번 합니다. 근데 개인은 2번 해요. 간이과세자는 1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규모의 차이. 대부분 법인은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내라 그러면 너무 어때요? 낼 게 많아. 그러니까 4번에 나눠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은 일반적으로 법인보다는 대부분 작은 회사가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법인으로 돌려요. 근데 왜 돌리냐면 법인이 세금을 덜 내요.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개인이 더 세요. 개인 사업자가. 근데 법인으로 돌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법인 재산이냐 개인 재산이냐 이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건 좀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 호식이 2마리 치킨이라고 그 지방에 있었죠. 거기 사장님이 비서 건드렸다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가 나왔었냐면 호식이 2마리 치킨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알 정도면은 그리고 규모도 작지 않거든요. 프랜차이즈 회사니까. 웬만한 프랜차이즈 회사는 대부분 다 법인이에요. 근데 그때 놀랬었던 게 뭐냐면 호식이 2마리 치킨은 개인 회사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금 추적 안 받으려고 안 돌린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개인이면은 개인의 호식이 2마리 치킨 정도의 인지도와 규모면은요 웬만하면 최고 세율 내요. 우리나라 현재 최고 세율이 48%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48만 원을 낸다. 이건 아니에요. 남는 게 100만 원이 남으면 거기에 48만 원을 내는 겁니다. 현재. 어쨌든 그래서 최고 세율에 걸릴 텐데 개인으로 뒀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개인은 이런 공시나 이런 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빼쓰기가 어때요? 쉬워요. 그 대신 국가에서도 뭐라고 안 해요. 왜요? 최고 세율 냈잖아요. 그럼 얘를 데려다가 뭘 할 수가 없어. 왜요? 세금 더 낼 게 없는 거예요. 횡령한 거나 뭐 이런 거 빼돌린 거 아닌 이상은 거기에서 더 낼 수가 없어요. 왜요? 최고 세율로 냈을 거니까. 그래서 호식이 2마리 치킨 때 그때 조금 의아하긴 했었죠. 이 아저씨 왜 법인으로 안 갖고 있지? 그럼 결론은 자기 돈 쓰기 편하니까. 법인은 회사 돈 바깥다 쓰면요. 저기 판사님 앞에 구경 가야 돼요. 법 위반이니까. 그래서 대기업들도 보면은 몇몇 분들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교도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 돈 허가 안 받고 썼다 걸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걸려요. 그 다음에 개인은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하나 바뀌었어요. 그때 잘못 알려드려갖고. 개인예정 고지납부가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이에요. 왜냐면 개인은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거든요. 그럼 2분의 1이면 몇 개월이 돼요? 3개월. 근데 이제 요게 바뀌었어요. 50만 원으로. 그래서 50만 원이 안 되면
고지서 발송 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이 100만 원은 넘어야 돼요. 그래야 50만 원 넘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뭐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옛날에는 30만 원인데 지금은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0만 원이라는 돈도 작다라고 보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긴 한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올해만에 아니고 물가 장난 아니라고 맞잖아요. 물가도 장난 아니고. 그다음에 어저께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뽑아놓고 한 명도 임용 안 됐다고. 임용이 안 되는 게 맞죠. 지들이 데모해갖고 못 줄이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없는데. 저도 놀랬어요. 저희 꼬맹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3반까지밖에 없다니까요. 1학년 3반. 그것도 한 반에 한 20명 전후. 나 때 막 55번까지 있었다고요. 1학년에. 그리고 저희는 5반도 있었어요. 저희 이제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3학년까지 못 믿겠지만 진짜 5반이 있었어요. 학교 가기 싫어갖고 도망 다니기도 했지만 다 그러고 사는 거죠. 뭐 학교 다니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해는 가요. 나도 만약에 교대였으면 줄이지 말라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줄어들면 나 뭐 먹고 살아. 교대 나온 사람들 나와갖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부모님이 부자 아닌 이상은 뭐 할 건데요, 나와서. 학원 강사 빼놓고. 일반 회사 못 가요. 왜냐면 나는 4년 동안에 교대 공부했는데 그럼 다시 공부해서 거기 가기가 쉽진 않죠. 다 내가 겪게 되면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법을 바꿔야 돼요. 재산 10억당 자녀 1명. 그리고 자녀가 없어. 그러면은 그 1년에 1억씩 세금 내기. 그만큼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산당이냐고. 맞아요. 공산당처럼 안 하면 안 바뀌어요. 그럼 유재석 씨는 한 100억 정도 있을 거니까 애를 몇 명을 낳아야 돼? 10명 낳아야 되는구나. 10억 당 1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없잖아요. 요즘에. 없어요. 돌아다녀 봐도 애기들 모이는데 아니면은 애기들 보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보다는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요거 50만 원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4번에 폐업하는 경우예요. 폐업하는 경우 뭘 잘 보셔야 되냐면 폐업할 때는요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다음 그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신고 및 납부는 25일까지로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놓냐면은 만약에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이래버리면 신고 날짜가 다 중구난방이 돼버리죠. 맞죠? 근데 폐업일이 만약에 내가 4월 달에 폐업했어. 그러면 5월 25일까지 뭐 하면 돼요?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도 아니면 국가에서도 걷기가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왜요? 25일까지니까 한 20일부터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만약에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일 날 오고 어떤 사람은 2일 날 오고 막 매일매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 보는 사람도 짜증 나겠죠. 왜냐면 하나 할 때 그냥 하나 쭉 받는 게 어때요? 편하죠. 근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갖고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평소에도 그런데. 저도 예전에 뭐 뛰러 한번 세무사 갔었는데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좀 정신 차리고였어서 가만히 있었지 아마 저 20대 초반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기 뭐냐 세무서장 나오라 그래 그러면서 아마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개판이야 그냥. 이쪽 가라 그래서 이쪽 갔더니 여기서 모른다 그러고 또 여기서 또 저쪽 가래. 저쪽 갔더니 또 저기서도 또 모른대. 와 뚜껑 열렸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 한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오빠 싸우지 마. 저도 뚜껑 열리면 앞뒤 안 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맞든 내가 때리든 앞뒤 안 가려요. 대부분 다 그렇긴 하지만 진짜 열렸는데 와이프가 딱 한마디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오빠 싸우지 마 그랬고 꾹 참고 제일 처음에 잘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거기 가갖고 다시 물어봤더니 해주더라고요. 투덜투덜 대면서 자기가 하는 거 원래 아니라고. 근데 이해는 가요. 우리나라
공무원한테 뭘 바라겠어요. 자기 일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왜냐면 해주면 또 내 일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눈 감는 연습하고 있어요. 싸워봤자 나만 안 좋으니까. 20살 넘은 다음부터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20살 전엔 그나마 민증 나오기 전까진 그나마 괜찮은데 민증 나온 이후부터는 애들도 웬만하면 그런 거 알아서 그 나이대 되면 조심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폐업하면은 다음 달 언제까지요? 25일.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248페이지 위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지라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우리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는데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냈어요. 너무 잘 돼. 그러면 대부분 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1호점이 대박 나니까 2호점도 어떨 거예요? 잘 될 거예요. 2호점을 냈어. 또 잘 돼. 그러면 3호점, 4호점 이런 식으로 하다 이제 나중에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엔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처음부터 그냥 프랜차이즈로 아예 그냥 시작을 하지 옛날처럼 하나가 잘 돼서 이런 것들은 요즘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예 그냥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나가거나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만약에 장사가 잘 돼서 사업장이 많아. 그러면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장이 5개야. 그러면은 몇 군데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5군데에서. 근데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국가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거 불편해. 뭐 하나 내놔봐.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이거는 뭐냐면 신고는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근데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뭐가 불편해요? 신고는 또 따로따로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뭐가 더 좋다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라는 건 뭐냐면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센티미터하고 미터하고는 못 더하잖아요. 뭐가 달라서요? 단위가 달라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가 뭐 내는 거라고요? 세금 내는 거.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세금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ER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거 아마 회계할 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ERP라고 해요. 말 되게 멋있고 이론상으로는 되게 잘 만든 프로그램인데 구조상으로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안 맞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모든 데이터를 어디에다 넣읍시다? 컴퓨터에다가 입력합시다. 이거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 만든 사람은 이제 왜 만들었냐면 이것 때문에 만들었대요. 사람이 그만뒀어. 그럼 인수인계 받잖아요. 근데 인수인계 받아도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안 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모든 내용을 프로그램에다가 다 넣어 놓으면 다음 사람이 와서 이 프로그램만 봐도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게 ERP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구조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근데 뭐가 안 맞냐면 이제 중소기업 다니신 분도 계시고 다니실 분도 계시고 다녔었던 분도 계실 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최소값이에요. 인원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굴러갈 만큼만 인원을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취업이 돼서 회사를 갔더니 중소기업인데 우리 회사는 10명이네 직원이. 그러면 이 회사는 10명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굴러가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9명이 있어도 안 돼요. 11명이 있어도 안 되고 11명이 있으면 1명은 노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9명이 있으면 9명이 10명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ERP를 쓰려면은 직원을 더 뽑아야 되거든요. ERP만 운영할 사람이.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런 여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마 회사 가시면 ERP 프로그램이 있대. 근데 전부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일부 부서에서만 쓰고 어떤 부서에서는 안 쓰고. 근데 다 쓰는데도 있긴 있을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쓰려면은 프로그램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힘든 게 있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대부분 제조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러면 입력을 못 하셔. 아니면 입력은 하시는데 오래 걸려. 뭐 요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직원을 뽑아달라 그러면 위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있는 인원으로 해결을 하래.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위에 사람도 자기네들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100원이라도 더. 근데 직원을 한 명 뽑으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리고 만약에 ERP를 안 쓰게 되면은 또 한 명이 남아.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은 안 해봤는데 주워 들은 건 많아요, 제가 또. 근데 대부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회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수준이면은 책만 사서 이거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꼭 보란 얘기는 아니고, 요런 건 이제 언제 따시냐면 회사에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요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따도 늦진 않아요. 왜냐면 전산회계 1급보다 조금 쉬워요. 저도 있어요. ERP 1급까지 있는데, 저는 자격증은 있는데 프로그램은 못 다뤄요. 왜냐면 여기는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결과값을 보고 답을 적는 거거든요. 시험이. 근데 제가 설치만 하면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의 프로그램이. 기출문제가 깔리질 않아요. 그래갖고 저는 머리로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거 입력하면은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줄어드는 건 아니까 그거 갖고 그냥 계산해서 풀어갖고 붙은 상황이라 프로그램은 운영할 줄은 아는데 기출문제가 깔리질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보지 뭐.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아는 내용들 위주라 붙긴 했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다른 건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